자리가 정권 자존심보다 중요한 사람들,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더냐. 그러고 지금 이른바 알박기, 버티기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문재인 정부에서 아주 핵심 인사로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글쎄요, 저렇게 지금 버티는 모습이 좋아 보이나요? 물론 뭐 임기가 남아있는 사람들을 나가라라고 좀 할 수는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환경부 블랙리스트, 또 산업자원부 블랙리스트가 유죄로 인정될, 환경부는 벌써 이미 유죄로 인정돼가지고 김은경 장관이 2년을 선고를 받았죠. 네, 그러고 지금 산업자원부 블랙리스트는 이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만은 구속 영장이 처음에는 거부가 되다가 지금 구속이 된 상태죠. 네, 그 한양대 교수 누굽니까? 백운기 장관. 그러니까 바로 그런 블랙리스트의 그 여파로 지금 임기가 남은 사람들을 보고 나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문재인 정부의 그야말로 아주 이 은혜는 다 입고 요직 중에 핵심 요직을 다 꿰찬 사람들이 이제 정권이 바뀌었는데, 나는 임기가 남았잖아. 왜 자꾸만 나보고 나가라고 그래? 나 임기 다 채울 거야. 라고 하는 참 모습은 볼성스러운 그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 예, 어떤 지금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는 한덕수 장관이, 한 얘기를 했는데요. 네, 한덕수 장관이 바로 얘기를 꺼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사진이 나오는 면면들이 쭉 있습니다만 한덕수 장관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소주성 설계자가 KDI 원장인 건 도대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네, 말씀과 더불어 우리 꽃잔디님이 짜자잔 하고 등장하셨네요. 우연히 알게 된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인사드립니다. 아이고, 꽃잔님이 정말 처음 듣는, 그 닉네임인데, 우연히 알게 됐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아주, 이 적지 않은 또 후원을 해 주시고요. 꽃잔님이 우연히 알게 된 방송을 이렇게 사실 이렇게 지켜보는 시간이 꽤 있을 텐데 바로 또 이렇게 화답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꽃잔님의 그 관심과 응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자주 뵙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또 자주 뵐 것 같은 그런 그 예감이 듭니다. 제 예감은 별로 이렇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인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꽃잔님에게 감사의 말씀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소주성 설계자, 왜 한덕수 총리가 소주성 설계자를 찝어서 얘기를 했을까요? 저거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바로 소득주도 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입니다. 핵심 정책. 소득주도 성장의 약자죠. 그래서 소주성, 마시는 소주가 아니고요. 소득주도 성장인데 바로 지금까지 경제의 패러다임과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경제학 교과서도 소주성이란 말이 없습니다. 소득주도, 소득이 성장을 주도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경제가 잘 돌아가고 제조업은 제조업대로, 금융은 금융대로 그야말로 선순환이 일어서 소득, 그 나라의 전체적으로 부가 늘어야 각 개인에게 돌아가는 몫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게 성장이 먼저고 꼭 무슨 뭐가 먼저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장이 밑바탕이 돼야 개인들에게 들어갈 소득이 높아지는 거는 그거는 뭐 당연한 이치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그 과실을 삼성과 같은 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은 그 과실을 제대로 향유를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키워진 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경제 성장 파이를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게 그게 정상일 텐데 지금 소주성은 어떻습니까? 소득주도 일단 주머니를 채워놔라. 일단 주머니를 채워놓으면은 그 주머니로 소비도 하고 하면서 경제가 성장될 거 아니냐라고 지금 패러다임이 완전히 거꾸로 된 것입니다. 일단 하여튼 뭐 국고에 나라 곳간을 털어서라도 무슨 뭐 기본소득이니 뭐 이런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똑같이 나눠주고 주머니를 채워주면 그 주머니에서 소비도 하고 또 뭐 여행도 가고 뭐 컴퓨터도 사고라고 하면서 컴퓨터를 사면은 또 컴퓨터 만드는 공장은 또 더 잘 돌아갔고라고 하면서 거꾸로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죠. 그런
그게 그래? 그게 가능한가라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가 다 주시를 한 거 아닙니까? 이게 경제학 이론에는 없는 건데 새로운 실험을 하네. 그럼 잘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잘 됐습니까? 네. 이건 뭐 누가 봐도 실패한 정책으로 완전히 100% 실패를 했다라고는 뭐 규정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에 성과를 내려면 항상 작동을 한 이후에 2, 3년 뒤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은 교체됐지만 그 소주성에 대한 이 여파는 앞으로 1, 2년 더 지속이 될 겁니다. 이 소주성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를 하는 것은 바로 이 소주성의 주창자, 설계자가 바로 조금 아까 제일 사진 왼쪽에 나오는 홍장표라고 하는 분인데요. 홍장표, 네, 그 다음에 또, 비서실장, 청와대 정책실장하는 장하성, 이런 분들이, 제일 소주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옹호를 하고 그 주창자는 바로 여기에 있는 제일 앞에 있는 홍장표라는 그런 뭐라고 표현해? 지금 원장이죠? 예, KDI 원장이네요. 자, 이 사람이 밑에 주요 경력을 보십시오. 청와대 경제수석, 그 다음에 정책기획이 소주성 특별위원장, 아예 그냥 소주성 특별위원장까지도 네, 그 특별위원장까지도 지금 맡은 사람이니까 뭐 소주성의 대표적인 주창자죠. 이 사람이 작년 5월 31일 날 KDI라고 하는 국책연구원이죠. KDI 국책연구원의 원장으로 들어갔는데, 글쎄요, 이게 개발연구원이라는 게 그야말로 그 정권의 그 명을 받아서 정책을 입안하고, 그 다음에 그 재정경제부에서 또 프로젝트를 받아서 연구도 하고, 그런 아주 그야말로 대표적인 관변단체입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수시로, 이런 프로젝트를 의뢰를 받기 때문에 이 KDI 원장이야말로 그 정권의 그 국정 철학과 대통령의 사상, 신념, 기조 이런 것과는 아주 밀착하게 일치가 돼야 되죠.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방향은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앞장서서 아주 문재인의 핵심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홍장표, 더더군다나 소득 주도 성장의 특별위원장까지 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주창자가 안 나가는 겁니다. 안 나가. 네, 이미 정권은 바뀌었어도 나는 임기가 2024년 5월 30일까지 돼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지금 2년 정도 더 남았는데 내가 왜 나가냐? 라고 버티고 있는 셈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다룬 겁니다. 예, 너희들은 정말 정권 자존심도 없냐. 정권을 뺏겼고, 뭐, 누가 잘못했든 간에 정권을 뺏겼으면은, 그래, 우리가 졌다라고, 이 자리는 특히, 이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들어오면은 윤석열 그 경제정책을 충실히 이행을 할 거를 원장이 들어오는 게 맞다라고 자기 후배든 아니면 뭐 동료든 그렇게 천거는 못할 망정 본인이 거기에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임기가 남았는데 내가 왜 나가? 임기를 지켜야 될 자리가 따로 있는 것이고요. 예, 바로 KDI 원장이라든가 그야말로 국정 철학이 같은 방향인 사람들이 맡아야 될 자리는 임기에 관계없이 정권 교체를 하면은 알아서 그건 용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물러날 필요는 없지만 그 일의 성격상, 그다음에 그 원장의 포지션상, 이건 정권이 바뀌었으면은, 새로 들어올, 이 대통령과 경영 철학, 국정 운영 철학을 함께하는 사람이 맞겠다라고 하는 게 그 자리의 특성이 몇몇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자리가 바로 KDI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책연구원의 대표적인 것이고 기획재정부의 명을 받아가지고 국정운영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다.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지금 뭐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소주성하고 하나라도 지금 일치되는 게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알아서 문을 열어주는 것이 그거는 제가 기본 이 정치적인 소신 이런 걸 떠나서 기본 상식에 맞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상 본인이 사표를 내고 나가지 않는 한 내보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네, 블랙리스트라든가 이런 건이 유죄 판결을 다 받는 바람에 당신 옷 벗고 나가십시오.
지금 이 자리는 당신이 있을 자리가 아니다라는 말을 누가 공식적으로 했다가는 바로 그게 이 현행법 걸리는 상황이 되니까 아무도 그 얘기를 못하는 것이죠. 본인이 알아서 나가기를 바라는데 저 사람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아유 그건 뭐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 그냥 난 이 자리 지킬래 라는 그런 식으로 저 자리를 비킨다니까요. 예, 참 딱합니다. 버티는 사람도 딱하고 알아서 물러 놔주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참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네. 제 상식도 김전무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홍리츠빌 님이 예,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신다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아마 동의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마땅하게 내보낼 그 수단이 사실 없는 게 그게 이전 정권과 다른 것이죠. 네, 경제 경영을 전공한 김 박사가 소주성은 아니라고 하면 아닙니다. 세븐님이 그 말씀하셨군요. 예, 제 전공이 경제 경영 뭐 이쪽이기 때문에 김 박사가 아니면은 예, 소주성은 잘못된 정책이다가 맞다라고 또 저한테 이 덕담을 해주셨네요. 네, 그렇군요. 좌파의 특성은 정의와 공정 상식에 어긋납니다. 체면을 바라는 것은 욕심일 뿐이죠. 라고, 예, 정의와 공정님이 또 따끔한, 예, 또 해설을 드렸습니다. 네. 꽃잔니님 다시 한번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네. 우연히 알게 된 방송입니다를 말씀을 해 주시니까 더욱더, 반갑고 아주 소중하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 기사 계속 보여주시죠. 예, 나머지 몇 사람도 아울러 제가 논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KDI의 홍장표, 이 한덕수 총리가 아주 대놓고 지금 말씀을 한 거죠. 예, 소주성을 주창한 사람이 지금 KDI 정권이 바뀐 KDI 원장으로 그대로 눌러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그 점잖은 한 총리가 또 아주 이 깃발을 지금 높이 올렸습니다. 네. 예, 그 옆에 문 임사들은 임기 채우자고 버티기를 하고 있다. 예, 작은 제목을 좀 보여주세요. 홍장표 내부회의에 다 참석을 하면서 새 정부 국정과제를 이제 연구하자. 참 빠르죠. 네, 이제 자기는 하여튼 임기를 다 채울 테니까 나보고 나가라는 얘기 하지 마. 그리고 새 정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연구하자. 참 진짜 이 코끼리가 웃을 일입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제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자. 그러니까 참 이 바람이 불면은 이 바람보다도 먼저 눕는다는 거 아닙니까? 풀잎보다도 먼저 눕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들이 한 부류가 관료들이고 또 한 부류가 학자들이고 또 한 부류가 검찰 뭐 우리가 이제 이 언론인 사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저 얘기가 저렇게 술술 나오는 모양입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를 지금부터 연구하자. 네, 국토연구원장은 문캠프 출신이고 노동연구원장은 청와대 수석까지 맡았다. 보건사회연구원장은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를 받기도 했다. 우리가 작은 제목을 통해서 대략적인 분위기를 봤는데요. 그 사진을 조금 면면을 한번 봅시다. 네, 바로 정해구 예, 정책기획위원장, 바로 청와대 정책위원장을 역임하고요. 국정원의 개혁발전위원장 정해구 씨가 아마 성공회대 교수를 했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이거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때 대통령 직속기구의 이사장인 것이죠. 특히 저렇게 대통령 직속기구면 정권이 바뀌면은 알아서 사실은 물러가야 되는 게 그래서 대통령 직속기구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서 또 직접 이사장을 이렇게 시켰는데 그 문재인 정부가 정권 창출에 실패를 해서 정권이 바뀌었으면은 대통령 직속기구의 의미가 더 이상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나 그런 직속기구 필요 없다까지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라든가 그런 지금 한 대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구를 나는 도움을 받을 생각이 없다. 즉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도 저렇게 임기가 2024년 3월까지면은 1년 한 10개월 정도 남은 거네요. 네. 총선하고 거의 비슷하게 남아 있군요. 네, 정해구 이사장의 임기는. 옆에는 또 뭡니까? 한국노동연구원장 황덕순. 이 사람은 청와대 일자리 수석을 역임을 했었죠. 일자리 수석 끝난 다음에 바로 노동연구원장으로 이제 갔네요. 이게 다
문정부 출신의 지금 국책연구소로 통칭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노동연구원 다 이른바 국책연구기관인 것이죠. 예, 황덕순 원장의 임기도 2023년 1월 다 그렇습니다. 홍장표도 24년, 정해구도 24년, 황덕순도 24년, 그 옆에 있는 강현수, 이태수 다 2024년, 앞으로 1년 반에서 2년이 더 남은 것이죠. 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임기 말에 들어오는 것을 결코 알박기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예. 임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임명을 딱 그 타이밍에서 전임자가 나가서 온 건데 내가 왜 알박기냐? 알박기라는 건 그야말로 임기 한 2달, 석 달 남겨놓고 차기 대통령이 임명을 해도 되는 건데 낼놈 그냥 우리 사람으로 이 심자라고 해서 그게 알박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건데 저 사람들은 1년 이상 지금 남아있는 임기가 절대 알박기 차원이 아니다라고 아주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죠. 국토연구원장 강현수 이 사람은 국정기획자문위 경제분과위원이고 지역발전위원 그러니까 계속 지금 그 문재인 청와대 주변에서 있던 사람이죠. 이 사람도 2024년 10월이 그 임기고요. 보사련이라고 하는데 보건사회연구원 이태수 이분은 국정기획자문위 기획분과위원이고 바로 지난번 총선 때 비례대표 후보였습니다. 민주당이 18번. 근데 민주당이 그때 12번인가 13번에서 끊겼죠.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못 따른 사람인데 아마 이태수 씨는 저쪽 그 사회복지 그쪽 전공이고 꽃동네에서 세운 그 대학 거기에 교수를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꽃동네 대학인가요? 이름이. 네. 그리고 국립외교원장 홍현희 이 사람도 TV에 TV 토론 같은데 가끔씩 나오는 그야말로 이제 이 문재인 정부 친문 세력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국립외교원장으로 들어갔는데 임기가 2024년 8월 앞으로 2년이나 남아 있는 바로 이런 사람들 국립외교원, 보사연, 국토연구원, 노동연구원, 개발연구원 다 국책기관이면서 그 정부의 나름대로 지침과 운영 방침, 철학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국정 과제를 수행하는 그런 연구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관의 성격상 이제 국정 철학이 달라도 너무나 다른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는데 아이고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니다. 그냥 자리 지키자라고 하는 모습 이외에 저는 별 다른 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학자로서의 그 자존심, 그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지조. 내가 이 자리 돈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필요해서 나를 임명을 한 건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미 쓰러져서 다 임기가 끝났고 정말로 완전히 국정 철학이 다른 윤석열 정부가 왔으면 나는 효용 가치가 다 끝난 것이다 라고 알아서 자리를 비켜주기를 이쪽 그 이른바 정권 교체를 이룩한 쪽에서는 말은 안 해도 다 염화 미소로 다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분들은 그야말로 자리가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이더라라고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예, 뭐보다 정권의 자존심은 팽개치고 자리가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내용을 보입니다. 네, 여기에서 한 2달 됐네요. 문재인 알박기 명단이 나왔다라고 이 인터넷 매체를 비롯해서 당시에 화제가 됐었죠. 그것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 아까 그 5명도 다 2024년까지 임기가 돼 있었죠. 대개 1년 반에서 2년이 남았는데요. 2024년까지 28명, 2025년까지 14명이 빼도 박도 못한다는 얘기죠. 이른바 알박기. 알을 아주 튼튼하게 잘 박았습니다. 문재인 알박기 59명 명단 최초 공개. 이게 당시 한 2달 전에 발표된 명단을 제가 그대로 갖고 와 봤는데요. 아마 이 중에서는 한두 명이 저희들 그 취재망에 걸리지 않고 아마 사표를 내고 그만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한두 명에서 한 2~3명은 있을 텐데, 당시 어떤, 이 면면이 그 알박기에 표상이 됐는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기관장인데요. 어떤 기관의 기관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일 위에 한국환경연구원 이창훈 원장. 네, 임기가 2015년 1월까지 남았죠. 최근에 물러났다는 얘기를 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김유열 사장, 교육방송, EBS, 여러분들, 이 TV에 틀어놓으면 교육방송이 있죠? 네, EBS의 김유열 사장,
분도 2025년 3월 거의 3년이나 임기가 남았습니다. 네, EBS 부사장 출신이군요. 김재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이 사람도 임기가 3년 남았고요. 19대 국회의원 정의당 출신이네요. 김재남. 네, 김창수 사무총장, 민주평통 사무총장이죠.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김창수. 이 사람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통일정책 비서관 출신인데요. 임기가 지금 언제까지인지는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걸로 이 표에서 나와 있습니다.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 동국대 교수 출신인데 임기가 역시 2025년 2월까지로 돼 있네요.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 마찬가지로 임기가 2025년 2월이 돼 있고요. 이 사람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해다가 마사회 회장으로 갔네요.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 이 사람은 새천년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농어민 선대본부위원장, 부위원장을 했고,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게 AT죠, AT 사장을 하다가 농어촌공사 사장까지 이 요직을 많이들 돌아다니는군요. 노수연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임기가 22년, 앞으로 3년 뒤에 더 남았고요.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다 요직을 다 차지를 합니다. 네, 박은수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장, 18대 민주당 의원이었던 사람이 이제 국회 진입에 실패를 한 이후에 바로 정부 공공기관의 알박기 인사로 지금 들어갔다.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네, 안종주 이사장은 제가 조금 압니다. 한겨레 기자 출신이었습니다. 저하고 같이 보건사회부를 같이 출입했던 사람인데요. 지금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이사장으로 좀 들어갔군요. 단국대 보건복지대학원 초빙 교수. 예, 참 기자 한 이후에 상당히 또 이 정권 주변에서 요직을 많이 두루두루 지금 가고 있군요. 네, 한국공항공사 윤형중 사장, 국정원 1차장 출신이고 청와대 사이버정보 비서관 출신인데 어떻게 공항공사 사장으로 갔군요. 윤형준. 네, 그리고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한국지방자치 학회장을 역임한 이분들이 다 임기가 2025년, 그러니까 임기가 꽤 남아 있으니까 아마 더더욱 나가기가 싫을 겁니다. 임기가 그저 한 3개월, 6개월 아마 남았으면은 3개월, 6개월 내가 월급 안 받고 만다. 내 자존심이나 지킬란다. 라고서 딱 사의를 표명할 텐데, 이렇게 2년 반 정도 남았으면은 이제 자리 욕심 또, 연봉 이런 자리는 곱하기 다 억대 연봉입니다. 최소한도, 1억 몇천 정도는 다 되죠. 많은 데는 3, 4억까지도 됩니다. 많은 데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더더욱 자리 보존에, 더 욕심이 나겠죠. 네. 이 기관장들 말고 또 이사, 감사라는 그게 쭉 돼 있는데요. 네. 한번, 잡아주시죠. 이사, 감사. 여러분들 잘 모르는 이름일 텐데요. 제가 쭉 한번 그 기관, 이름 말고 기관만 한번 보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이게 지금 이사와 감사 얘기입니다. 독립기념관, 소비자원,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예보,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한아프리카 재단, 도로교통공단, 예술의 전당, 영진이, 영화진흥위원회죠. 게임물관리위원회, 농어촌공사 상임이사, 한국임업진흥원의 비상임이사, 한국가스공사의 비상임이사, 남동발전의 상임감사, 남부발전의 비상임이사, 남부발전의 마찬가지로 상임감사, 강원랜드의 본부장, 광해광업공단의 비상임이사, 가스기술공사, 가스안전공사의 상임감사. 이건 참 정말 노른자위들입니다. 노른자위. 이사나 감사들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일을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감사는 그 조직의 2인자입니다. 이 상법상 대표에 의해서 감사가 2인자인데요. 2인자인데
할 일은 뭐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연봉요? 연봉은 뭐 대표만큼 받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뭐 한 1억 5천에서 2억 5천, 많이 받는 데는 뭐 3, 4억을 받는다는 그 기관도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 연봉을 받고 정말로 하는 일이라고는, 예, 제가 뭐 그쪽 그 공기관들 그 상황을 제가 담당 기자로 취재를 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렇게 할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른자위 보직인 것이죠. 할 일은 별로 없고, 이 대우는 뭐, 아주 기관장에 뺨치는 그런 대우를 받으니까, 예, 정말, 예, 탐나는 자리라고 다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임기가 바뀌어도 나갈 생각을 안 하더라. 자리가 더 중요하다. 뭐보다? 자존심보다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그래서 드리는 것입니다.